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이트 제mak건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 2시에 변화는요, 지금 뭐 기업에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또 도입도 검토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 다 좋은데 운영이 복잡한 것이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운영의 복잡성을 이 플랫폼 기반으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운영한다면 이거 운영의 복잡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누타닉스 코리아의 마이클 신 전무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타닉스에서 프리세일즈 매니저로 있는 마이클 신입니다. 자, 신 전무님, 오늘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좀 궁금한 게 국내 기업들이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제 많이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크게 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뭐 이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부르듯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온프렘이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운영하실 때는 일단은 뭐 오픈 소스 기반으로 실제 쿠버네티스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그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그들이 원하는 거를 딱딱 집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스스로? 예, 그렇죠. 한 땀 한 땀? 그렇죠. 야, 그거 관리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래서 뭐 R사의 뭐 O라는 제품도 있고, 뭐 B사의 T, 이런 그런 제품들처럼. 우리가 얘기해도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 레드에스 오픈시프트, 그 VM웨어 탄주,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쿠버네티스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가져다가 그들만이 포팅을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바로 아웃 오브 박스 상태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용 제품들을 쓰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십니다. 지금 이 VM웨어 탄주나 레드에스 오픈시프트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컴포넌트들이 완전 공개된 오픈소스인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한 건가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오픈소스라고 부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사용하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벤더 락인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워크로드를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구성할 때 또 동일하게 모두 다 같이 구성을 해준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또 요새 또 AI 하면서 또 다양한 또 오픈소스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뭔가 표준 같은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AI 특히 솔루션들 요새 보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턴키로 전부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거기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는 그 AI 벤더들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나 바닐라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하자면은 또 여기서가 아니라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죠. 네. 자, 그러면 궁금하네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누타닉스 하면 또 HCI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타닉스가 이 쿠버네티스를 이제 플랫폼으로 누타닉스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NKP. 이것이 어떤 건지, 그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가치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 도커라고 이제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도커 엔진이라는 것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시작을 했었고, 이제 이 도커 엔진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엔진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해주는 이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거 외에도 뭐 서로 다른 아파치의 메소스 프로젝트라든지, 도커 스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지금은 거의 뭐 쿠버네티스가 천하통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의 대표 도구는 현재 쿠버네티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뭐 투자가 들어갈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레가시 쪽보다 레가시 쪽의 투자는 조금씩 뭐 투자를 안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결국 이 줄어든 만큼이 뭐 BI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보이는 클라우드 플랫폼 혹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요게 컨테이너거든요. 요쪽 요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 펀딩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뭐 AI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쪽 이야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운영을 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갈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럴 때 뭐 완제품과 장단점이 있죠. 완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락인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크게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 컨테이너의 관리를 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제품이지만 이 쿠버네티스 자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컨테이너라는 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전에 BM이랑 베어마트 같은 경우는 껐다가 키면은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었다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껐다 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없앴다가 다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뭐 웹서버라든지 이런 걸 썼지만 이게 점점 이제 사용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영구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쿠버네티스, 즉 그 쿠버네티스 워커노드라든지 컨트롤 노드 뭐 이런 부분, 이런 쿠버네티스 자체가 필요로 하는 이런 인프라를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 일반적으로 뭐 C레벨 분들이 와가지고 야, 너 쿠버네티스로 우리도 어플리케이션 뭐 현대화해, 우리도 이쪽으로 가자, 이거 되게 좋대 라고 하면은 보시는 부분은 요만큼을 딱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컨테이너가 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고 거기 뭐 예전보다는 훨씬 작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따다닥 붙어 있고 API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네. 라고 하지만 어디든지 디플로이 할 수 있고 금방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네. 또 수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에서 C레벨들을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복잡성을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실행을 하겠다, 쿠버네티스를 우리는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오픈소스에서는 자, CNCF라는 표준이 있죠, 표준. 예,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이 이쪽에서 뭐 선언문도 내고 했었는데 뭐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들이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최신 기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관리해주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현재 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또 계속 막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샌드박스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샌드박스는 뭐 일단 이제 모래 요런 네네.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은 요게 지나가면 이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를 거쳐서 이제 그레듀에이션이 됩니다. 졸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졸업을 할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거야. 안정성도 보정이 됐어. 물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다 여기 물이 보이는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다 졸업한 것들, 아닙니다.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섞여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좀 크게 나와 있는 부분들, 네네. 실리움이라든지 뭐 헬m 차트,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졸업 아니면 졸업한 거. 졸업 아니면 인큐베이션인데 네네네. 대부분이 졸업한 쪽이 더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기업들도 대부분 실제 업무에 사용할 때는 이 졸업한 프로젝트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NKP라는 요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고 물어보시냐면은 저희는 순수한 오픈소스, 즉 변화하지 않은 바닐라 쿠버네티스와 거기 필요한 이런 모든 컴포넌트들을 오픈소스 그대로 관리를 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자, 그럼 이거 오픈소스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따로 관리가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오픈소스라는 것이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뭐 기술 자체도 복잡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전문 인력도 프로젝트를 우리가 20개의 프로젝트를 갖다 쓴다고 20개의 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맞추는 프로젝트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고 CNCF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건 어쨌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특정 벤더가 우리가 10년까지 관리해줄게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벤더들 같은 경우는 뭐 취약점이 나온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뭐 어떤 건 4주 내로 패치를 줄 거야, 어떤 거는 뭐 취약점이 낮으면은 뭐 6개월 내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에 비해서는 이쪽은 좀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결국은. 커뮤니티는 또 아무래도 보안에 대해서는 좀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새로운 기능이라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지. 하지만 근데 보안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물론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이 두 개, 세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썼을 때 여기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냐 없냐는 검증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도 해주지 않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쿠버네티스만 해도 이제 뭐 그 패치나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15주에 하나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오는데 아마 오픈소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신 분들 중에서 이 업그레이드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뭐 하나만 그렇게 한다 그렇죠. 모르겠는데 예. 몇십 개가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예. 속도가. 저 이제 뭐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만 하더라도 1년 3개월 정도면은 그 버전에 대한 지원이 완전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근데 뭐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년 3개월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네. 예, 예. 뭐 잠깐 뭐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우리는 모든 엔지니어를 다 갖추고 있어.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묶어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좋겠죠. 가장 네. 좋은 형태가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부분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예, 월급 예. 받고 그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결국 또 외부 업체에 이 오픈소스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뭐 거의 뭐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냥 처음에 해놓고 안 받고 계속 쓰는 분들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 도입의 첫 시작도 물론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제 데이트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초죠. 예, 2024년 1월에 D2IQ라는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예, 이 D2IQ라는 회사가 굉장히 옛날에 뭐 트위터, 뭐 에어비앤비 이쪽에서 처음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는 쿠버네티스 전입니다. 네. 예, 쿠버네티스 전에 예, 자기들이 한 땀 한 땀 이거를 개발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만들었던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뭐 만든 그 제품을 이렇게 메소스피어라는 제품으로 시장에 공급을 했고 이쪽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타입이라서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정부 쪽에 좀 들어가 있는 미국 특히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이 회사도 구글이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라고 나오면서 쿠버네티스 쪽으로 턴을 했죠. 그래서 이쪽도 역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타사와 차이점이 여기는 역시 모든 건 오픈소스를 하겠다는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예. 이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한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컨텐더 쪽에 붙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포레스트 웨이브를 보시자면은. 근데 인수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제품을 보완을 하고 저희 쪽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놨을 때 현재 평가는 이렇게 레드의 수세와 함께 예,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은 리더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몇 가지 정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당연히 그라듀에이션이랑 뭐 인큐베이션 쪽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오픈소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오픈소스의 프로젝트들의 패치 업그레이드 관리라든지 각자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 지원까지 뉴타닉스가 모두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해서 예, 그런 게 그게 이 제품의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커스라고. 뉴타닉스가 패치나 뭐 어떤 호환성 그런 걸 책임지는 거는 여기 NKP 플랫폼 안에 있는 컴포넌트에 한해서만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물론 당연히 기업들마다 이거 외에 따로 뭐 다른 프로젝트를 써볼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저희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말아가지고 원클릭 단위로 배포 같은 거 다 가능합니다. 배포까지 다 가능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되기 전까지는 고객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점점 이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평생 이것만 쓴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점점 더 늘어나고 계속 변화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앞단에서 LB 쪽으로도 많이 쓰시던 게 이제 엔진엑스라는 예, 그런 서비스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되거든요, 이제.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서비스라 뭐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뭐 칼리코를 쓰고 계셨는데 칼리코 이제 지원 종료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분명히 다른 제품도 계속 넣어서 교환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배포가 편하다 이거 외에도 모든 게 호환성은 이미 저희가 검증을 끝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있는 제품들은 서로 간에 문제 없이 무조건 100% 작동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희는 오픈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쿠버네티스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업스트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퓨어하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지금 쓰고 계시는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또 이 오픈됐다는 것이 아까 뭐 그 레딧이나 아니면 VMware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쪽 예, 플랫폼하고 예. 특히 이제 API 쪽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새로운 API들이 붙고 하다 보니까 오케이. 제품이 바뀌면 API가 변경돼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독점 API 없이 오픈 API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클러스터를 배포하거나 할 때도 CAPI를 클러스터 API를 써가지고 이 온프레미스에 배포를 하시던 네, AWS 뭐 이런 데 다 배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선택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제공하는 거를 모두 선택적으로 고르셔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오픈소스나 다른 상용 소스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데이 제로부터 배포부터 패치 업그레이드, 운영까지 데이 2까지를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저희의 전문 인력이 해드린다는 거.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오픈된 것도 좋지만 예. 그 안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누타닉스가 확실하게 이제 커버해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어디서 동작하냐? 무조건 뉴타닉스를 써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제가 좀 더 다음 장표들에서는 좀 이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당연히 뉴타닉스 위에 올리시면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거는 뭐 일부분은 뉴타닉스 위에 올릴 거지만 뭐 엣지 단에서는 그냥 베어메탈 2개만 두고 쓸 거야. 혹은 우리는 근데 어떤 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돼. 해외 오피스가 써야 돼. 그래서 퍼블릭으로 올려야 돼. 예,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상용 제품이랑 같이 쓸 거야. 혹은 뭐 다른 가상화 제품을 다른 가상화 제품에서 쓸 거야.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KP가 구동하는 환경은 뉴타닉스의 인프라 외에도 뭐 베어메탈 아니면은 뭐 비스피어 혹은 관리형 쿠버네티스 AKS라든지 EKS 혹은 네이티브 클라우드 이런 쪽에도 전부 다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어떤 쿠버네티스가 예. 필요한 곳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뉴타닉스를 쓰고 있는 데를 하게 되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예.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쪽 관리에 훨씬 더 편해지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뉴타닉스의 특장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멀티 클라우드 저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뭐 구성과 관리가 플립 매니지먼트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NKP가 어떤 제품이다라는 거는 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뉴타닉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뭐가 좋으냐 그러면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려요. 첫 번째는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전에 베어메탈이나 가상화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번화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 관리입니다. 예. VM이나 뭐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붙여줘요. 예, 데이터를 붙여주게 되어 있고 네.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 엔지니어는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해보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거고 또 없어졌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어디 가가지고 지금 뭐 저 5기가 여기 붙여주세요. 10기가 네. 여기 붙여주세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스토리지 엔진들. 뭐 볼륨 세팅하듯이 할 수 그렇죠.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CSI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야물 파일에 어느 정도 뭐 퍼시스턴트 볼륨 PV라고도 PVC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발자들이 이 야물 파일 내부에다가 나는 어떤 종류의 스토리지를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붙이고 싶어라고 선언을 하면은 네. 이 스토리지가 만들어서 붙여지는 오케이. 그런 개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벤더들이 이제 스토리지 벤더들이 다 이제 그들만의 이제 CSR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동일 플랫폼에서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거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세 가지를 전부 제공하는 뭐 글로벌하게 정말 몇 개 없는 벤더 중에 네. 하나이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야기가 다른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붙여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HTTP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쓸 텐데 요건 역시 COS 에즈 컨테이너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개발자가 필요로 할 때 특정 버킷을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동화가 되어서 좋고 그대로 네, 이런 네. 거를 자동화해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희 스토리지가 뭐 당연히 누타닉스는 태동 자체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회사로 시작한 회사이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안 우선 설계다. 그리고 항상 작게 시작해서 크게 늘릴 수 있고, 라이센싱 역시 실제 사용하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라이센싱이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결국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있는 그 누타닉스 클러스터 상에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대규모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하시다 그럴 때는 당연히 스토리지, 즉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꽂히는 서버들을 이용해서 메모리나 뭐 CPU 같은 거, 요즘 메모리 값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스토리지는 CPU는 그 최소한만큼만 붙여놓고 디스크만 잔뜩 꽂아놓은 이런 서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통합 스토리지와 연급 스토리지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데이터 렌즈 뭐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소비가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다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특히 뭐 랜섬웨어 이런 부분. 랜섬웨어 당연히 뭐 100% 막을 수는 없겠죠. 절대로. 계속 새로운 랜섬웨어가 나오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가 어딘가에서 발견이 돼서 한번 등록이 되면은 그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견된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뭐 당연히 패치 업데이트만 제대로 하신다면 유타닉스에서는 절대 걸리지 네네.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뭐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로스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유타닉스에서는. 예. 이런 안전하고 편안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질문도 딱 올라오고 있는데, 뭐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공을 하나라고 했는데, 일단 백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백업 벤더들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문 벤더들도 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벨레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 자체의 리소스, 거기 더해서 연구 볼륨까지 같이 백업하고 딴 데로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요런 데 사용하는 프로젝트인데, 요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20몇 가지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 같은 경우는 뭐 아웃 오브 박스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DR일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이 무너졌을 때 다른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올리느냐. 일단 하나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안쪽에서는 이 모든 회복과 이런 거 쿠버네티스 다 자동화 시켜주거든요. 얘가 숫자를 딱 맞춰주면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어차피 결과값을 맞추는 그런 선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 힐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 다 되는데,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가 다 죽었다. 예, 그랬을 때 이쪽에 이걸 어떻게 올리냐고 했을 때 저희는 그래서 이제 NDK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유타닉스 데이터 서비스 쿠버네티스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요. 요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어디 쓰냐 그러면은 데이터 프로텍션, DR, 뭐 데이터 이동성 이런 걸 보장해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나는 뭐 일반적으로 VM 백업, VM DR 뜨듯이 이제 기반적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어떤 특정 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난 요걸 보호할 거야라고 찍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같이 복제가 됩니다. 아, 데이터까지? 예, 네네. 그렇게 돼 있고, 왜냐면은 누타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과 스토리지 서비스를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양쪽에 대한 가식성이 100% 확보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복제까지, 동기화 복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여기가 무너졌을 때 이쪽에서 바로 동일한 서비스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NDK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GA가 돼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누타닉스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어떤 기술이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하고 잘 융합시킨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저희가 VM들, 네네. DR을 만들듯이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DR하고 거죠. CDP까지 그렇죠. 쉽게 될 수 있는.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니, 누타닉스는 분명히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배포가 되고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타닉스 스토리지가 없으면 이거 기능을 어떻게 써요?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AOS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예. 뭐 오늘 자리가 HCI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누타닉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X86 서버 안에, 그러니까 CVM이라고 부르는, 저희 컨트롤러 VM이라고 부르는 가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올려서 이 각각 뭐 X86 서버의 디스크들을 사용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HCI가. 그러니까 CVM이 각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다 얘가 하나의
풀로 보는 거네요. 스토리지 그렇죠. 풀로 묶어버리는 예. 거죠? 하나의 풀로 네, 묶는 로지컬하게. 거죠. 예, 예. 그래서 상단에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센처럼 오케이. 보이는 거죠. 예. 그거를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저희가 이거 파드화를 시켰습니다. 컨테이너화를. 그래서 C파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파드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현재는 AWS에서 지원이 되고 이제 점차 더 늘려나갈 오케이. 그 베어메탈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요 파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EBS 볼륨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컨테이너 위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뭐 베어메탈 환경이 전혀 필요가 없이 오케이. 뉴타닉스의 스토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가상할 때는 누타닉스의 컨트롤 VM이 그걸 했듯이 스토리지 풀 만들듯이 맞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때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온프레스도 있는데 예. 이 컨트롤 파드가 예. 이걸 다 하는 거 맞습니다. 풀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그 밑단에 인프라는 벌써 웹스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존이 무너져도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고 이런 거는 AWS가 당연히 해줄 테니까. 네, 퍼블릭 네. 클라우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 여기는 파드 형태로 스토리지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밑단의 가용성 보장은 다 그렇죠. 퍼블릭 클라우드 책임집니다.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되면은 AWS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애저 거기다가 GCP까지 GCP. 하게 되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그냥 베어메탈 상에 그 NKP가 깔려 있다고 한다면 NKP로 쿠버네티스 관리하신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이 AOS 스토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점점 더 이제 GA가 되면은 그때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좀 긴 토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쿠버네티스를 왜 일반적인 베어메탈에 안 쓰고 뭐 뉴타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상화된 환경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가장 큰 질문이실 거예요. 두 번에 어떻게 보면은 네,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기는 네, 거고 더 생기는 거니까. 오버헤드가 생길 것 같고 또 비용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뭐 예전에 VM이 이제 모노리스라고 했었죠.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랑 보통 묶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원투원의 네. 관계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면은 이게 다 쪼개지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다 쪼개지고 각각의 서비스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 투 매니 릴레이션이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용에 굉장히 큰 비용이 운영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코디네이션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걸 하나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복잡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뭐가 문제가 생길지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결국 어쨌든 이런 거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 가용성이 내려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결국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랑 똑같거든요. 손해가 생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인력들은 특히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인력들은 요즘 특히 AI로 인해서 시장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비싸고. 다 AI 인프라 쪽으로 빠지는구나. 그렇죠. AI가 뭐 어쨌든 쿠버네티스 필요로 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경우에 특히 당연하죠. 인포런시 쪽은 거의 쿠버네티스로 돌다 보니까 다 땡겨가는 거죠. 여기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싸고 귀한 인력들이 인프라에 소모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실제로도 뭐 예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게 10명에 9명, 10명은 개발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절반 이상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쿠버네티스에 그냥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뭐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베어메탈에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것 역시도 굉장히 시간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이 개발자들과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그 밑단에 집중을 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프라 쪽에 자동화가 다 되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이 인프라 단도 뭐 X86 서버 따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스토리지 따로 가져가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또 따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관리 포인트는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컨테이너를 쓴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환경이 가상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배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요게 조금 다른 경우는 이제 태생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탄생한 회사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현재 뭐 돌아가는 거의 90% 이상은 다 가상화 아니면 베어메탈일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가상화의 영역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인력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뭐 가상화 VM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필요했다. 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럼 50개를 관리하면은 5명이 빠져도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명부터 8명은 필요합니다. 예.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VM과 가상화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을 동시에 관리 가능해야 되고 이에 더해서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까지를 전부 다 제공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패치 업그레이드 그리고 더 좋게는 하드웨어 펌웨어까지 전부가 관리가 되는 인프라가 결국은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적합하다는 거죠. 예. 즉 이런 식으로 뭐 크리티컬 뭐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고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따로 두고 VDI용 따로 두고 AI용으로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여기에 컨테이너까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예, 이 모든 거를 예,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공이 되어야 예, 정상적으로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컨테이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관리해주는 그렇죠. 그게 필요한 예, 거네요. 예. 누타닉스 지원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컨테이너뿐만 인프라까지. 네, 인프라까지를 더해서 저희는 이제 가상화와 컨테이너를 거의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즉, 인프라 엔지니어와 플랫폼 엔지니어의 경계를 좀 허물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NKP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은 뭐,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리눅스 OS 쪽만 보더라도, 노드 OS만 보더라도, 일단 매니지드 OS로는 라키를 씁니다. 이제 텐센트가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라키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Bring Your Own이라고 고객이 선호하시는 리눅스가 있으면은 가져가도 상관없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쿠버네티스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퓨어한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인그레스, LB, 스토리지 세큐리티, 뭐, 알백, 거기다 코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 스케일링, 셀프 힐링, 이런 건 다 제공을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멀티 쿠버네티스, 서티파이드 일반적인 오픈소스라든지 EKS, AKS, 거기에 뉴타닉스, 뭐, VM웨어, 베어메탈, 이런 부분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플립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멀티 테넌시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와 거기에 대해서 뭐 로그, 뭐 이런 부분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코스트 관리까지 여기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누타닉스가 그전에는 태생부터 어떻게 보면 인프라, 처음에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스토리지였지만 그거를 이제 인프라까지 다 확장했잖아요. 그렇게 인프라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상하고 했는데, 가상화 기반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컨테이너,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까지 하면서, 이제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IaaS 형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부분은 파스였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뿐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DBaaS 솔루션, 이런 것도 파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 애저 서비스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자, 지금 AI 애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AI 쪽, 요새 다들 관심 있으니까, 누타닉스는 AI 쪽은 뭘 하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타닉스가 AI 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지금? 예, 뉴타닉스는 AI 쪽에 좀 확고한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일단 대규모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플랫폼 회사에서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GPU가 제일 많이 꽂히는 베어메탈 서버들을 쫙 두고 거기다 뭐 리눅스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그 상태에서 그냥 학습만 주구장창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실제로 AI를 사용하실 때 손이 많은 부분은 결국은 인퍼런싱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AI라는 것을 어쨌든 기업들이 AI를 뭐 기업 내부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지는 부분이 당연히 GPU가 꽂혀 있는, 뭐 CPU 인퍼런싱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GPU가 대세죠, TPU나. GPU가 꽂히는 이런 그 인프라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인퍼런싱 쪽은 거의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쓰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델이라든지 학습에 쓰일 뭐 파인 튜닝이나 아니면 레그에 쓰일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윗단에 특히 이제 레그 기반을 사용하신다면 벡터DB가 필요해지시겠죠. 그리고 최상단에는 그 윗단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모델들과
이 추론 서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질 건데 저희는 그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뉴타닉스 클라우드 인프라는 뭐 익히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타닉스 쿠버네티스 플랫폼. 이 부분이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에서 좋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런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AI 벤더들이 개발을 할 때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서 올리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들이 턴키로 가져온 제품을 쿠버네티스 환경을 뉴타닉스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스토리지는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뉴타닉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그 DB를 뭐 쉽게 말하면은 AWS의 RDS 흡사한 예, DB 자동화를 시켜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표준 DB들이 현재 뭐 오라클, MySQL, MariaDB, MS SQL, 그리고 뭐 PostgreSQL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포스트그레 저희가 PG 벡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 DB가 필요하실 때도 이렇게 DB 자체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윗부분이 인터넷의 엔터프라이즈 AI라는 부분인데 이 제품은 일단 모델과 인퍼런싱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모델을 커스터마이즈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일단 뭐 가장 큰 2개 현재 모델 리포지토리라고 본다면은 아마 허깅페이스와 엔비디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허깅페이스와 엔비디아는 정말로 많은 그렇죠. 모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현재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랭귀지 모델의 숫자가 불과 몇 달 전에만 150만 개였는데 150만 개? 예, 지금 200만 개가 넘어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예전에 딥시크 사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모델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깅페이스와 엔비디아에 올라와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모델들을 저희가 골라서 이거를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을 하고 네. 세큐리티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원클릭 기반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리포지터리를 만드신 거네. 예, 맞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오케이. 형태로 만든 오케이.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제품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현재는 한 100개 조금 안 되는 숫자의 모델을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끝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가장 많이 쓰는 뭐 라마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라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가져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U와 이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퍼런싱 서버를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동 생성을 해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 킵값만 가지고 개발자들이 필요할 때 나는 특정 모델이 필요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LLMOps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면은 이 모델 갖다가 다운받았으니까 나는 요 GPU 붙어 있는 이 특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이 모델을 얹어서 제공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몇 분 만에 인퍼런싱 서버가 만들어지고요. 네, 네. 뭐 컨테이너 기반이니까 금방 오케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발자들은 킥값만 받아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인퍼런싱 서버라든지 어떤 GPU들이 놀고 있는지 비싼 거니까 놀면 안 되죠. 누가 놀고 있는지 누가 몇 개의 토큰을 생성해서 던지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식성이 확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여기 추가적으로 모델과 인퍼런싱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에이전트들까지 네. 전부 다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즉 이렇게 보실 때, 자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팩토리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요새 네, 팩토리란 네. 말들. 이렇게 보셨을 때 일단 LLMOps에 대한 부분은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AI를 통해서 이 모든 스토리지 DB 전부 다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뭐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델 MLOps 자체도 역시 저희 쿠버네티스, 인터넷 쿠버네티스 플랫폼 상에서 필요하신 서비스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LLMOps 쪽은 보통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특정 그 인퍼런싱 서버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만약 엔비디아에서 가져온 모델이면은 NIM을 쓸 거고요. 네. 허깅페이스면 뭐 TGI나 이런 걸 쓰실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오픈소스가 좋아. 그럼 가장 많이 여기 쓰시는 게 VLLM.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다 생성이 가능하고. 근데 이 MLOps 쪽은 조금 달라요. 저거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는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됩니다, 쟤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쿠버네티스 환경까지만 오케이. 확실하게 관리되는 것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AI에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 AI 팩토리 가이드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AI 팩토리는 이렇게 만드셔야라고 하고 백서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도 엔비디아 웹사이트는 바로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쓰면 된다. 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에서도 5가지 분야는 서드 파티를 쓰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관리, 네.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 세 번째로는
그 AI 개발 도구,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이제 보안과 가시성 쪽입니다. 뭐 뉴타닉스는 이제 보안 가시성 쪽의 전문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 첫 세 가지에 뉴타닉스가 서티파이 되어 있는 밸리데이트 되어 있는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 건 뉴타닉스가 유일합니다. 모든 벤더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5개의 벤더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마 뉴타닉스, 뭐 브로드컴, 레드햇, 그리고 카노니컬, 예, 요 정도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예,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AI용 스토리지 사용하기에 검증되어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게 9개인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타닉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AI 개발 도구, AI 개발자들이라는 도구에 올라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AI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VM도 있었고 DB도 있고 거기다 컨테이너 그 윗단에 AI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네네. 전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뉴타닉스가 태생이 아까 말한 IaaS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스토리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인프라 예. 인프라 쪽을 쫙 하셨다가 이제 뭐야 쿠버네티스로 갔고 쿠버네티스까지 이제 AI까지 레이어가 예, 그렇죠. 세 개 예. 레이어를 이제 하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제 사스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안 가. 그거는 뭐 재산기업이고, 이게 경영진 생각도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거의 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제공해 드린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 엔지니어, 클라우드 어드민. 장기적으로는 예,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쿠버네티스 쪽 컨테이너 쪽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프라가 해야 되냐,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나온 엔지니어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이런 업무가 생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가상화 플랫폼을 같이 쓸 거거든요. 쿠버네티스를.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롤이 장기적으로는 개발자 쪽보다는 결국은 인프라 엔지니어의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IT의 인프라 어드민들이 플랫폼 어드민이 될 수 있도록, 네. 인프라 어드민들이 LLM 어드민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환경을 구성해 드리는 거고. 그럼 뉴타닉스가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 레벨업 될 수 있는 어떤 그 툴이라 할까? 그렇죠. 자동화된 이런 예, 것까지 예. 잘 제공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 예. 한 땀 한 땀 다 배워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모델이 뭔진 모르지만 예, 개발자가 모델의 추론성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IT 어드민이 가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예. 이제 이 과도기가 지나면 이제 거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하겠지만 예, 뭐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뭐 오픈소스 좋고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이 네. 있어야지. 네. 예, 그리고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된다는 생각이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개발을 계속해서 애자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 이제 바이브 코딩해서 AI까지 막 개발하는 판국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인프라가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속도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소위 말하던 예전에 말하던 서버 어드민들이 가가지고 서버 하나하나 패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지 어드민들이 가가지고 런 하나하나 만들어서 주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일을 만약에 누군가 본인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본인의 커리어에 되게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장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퍼블릭 클라우드만 쓸 수도 있을 거고 오픈시프트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NKP가 제공해드리는 강점은 저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선택의 자유.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뉴타닉스는 어쨌든지 간에 벤더 락인을 최소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셔도 되고 베어메탈을 쓰셔도 되고 혹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쓰셔도 저희의 서비스는 전부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통합 플랫폼 안에서 가상화와 컨테이너를 어디서든 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뭐 요새는 이제 반대쪽 개념이 좀 생겼죠. 예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한 부분이 가상화된 플랫폼 위에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워커노드라든지 컨트롤 노드들을 올려서 가상화되는 걸 썼다면은 지금은 반대로
컨테이너 환경 위에 이제 가상화를 윗단에 중첩해버린 거죠. 예, 밑단에는 그냥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가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큐버트라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가상화. 요거라는 경우가 이게 그 프로젝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대기업에서 쓰기에는, 기업에서 그렇죠.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검증되어 있는 가상화 벤더,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 두 개를 같이 돌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NKP가 국내에서 이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들은 아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벌써? 예, NKP. 예. 오, 있구나. 예, 뭐 그중 이게 언제 출시가 된 겁니까, NKP가? 이게 뭐 한국에 저희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거를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디트라이큐라는 회사를 사온 게 이제 2년 남짓 됐거든요. 네. 2년 남짓인데 첫 1년은 뭐 거의 제품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버전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쓸만한 이제 제품이 완성돼서 시장에 저희가 이제 이제 좀 공급을 시작한 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중에서 뭐 제가 이게 홍보 동의를 받은지가 몰라가지고 여기 딴 데는 그냥 있긴 업종만 한데, 업종만 예, 얘기해서 뭐 굉장히 큰 병원에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병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는 홍보 동의를 받은 데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녹십자가 그 생산 라인 쪽 네. 그거를 뉴타닉스 NKPB에서 최근에 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기존에 누타닉스 이제 HCI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가상을 쓰고 있는 데인데 뭔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뭔가 가려고 할 때 그렇죠. 하는 거네요. 또 뭐 당연히 서로 다른 벤더들이랑 경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타닉스를 좀 썼던 고객들이고요. 오래 썼던 고객들이고 이미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뉴타닉스는 어디서든 돌리셔도 돼요. NKP는 뉴타닉스는 상관없이 돌릴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뉴타닉스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분들이 기업을 구매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뉴타닉스를 쓰고 있건 아니면은 그냥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오픈소스 갖고서 막 하는 데들 그런 회사들이 이 NKP를 뉴타닉스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뭔가 검증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그 검증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거죠, 그냥. 네네. 그래서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를 뭔가 뭐를 하게 되나요?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나가서 이제 뉴타닉스, 보통 저희는 이제 POC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데모 같은 걸 보여드릴 때, 뭐, 퍼블릭 클라우드 여기 올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기능을 전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타닉스 위해서 설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타닉스 장비를 소스를 해서 여기다가 NKP 설치부터 그 다음에 뭐 쿠버네티스 관리,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관리 이런 부분까지를 바로 고객분 앞에서 바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드린 사실 이게 NKP의 진가는 사실은 뭐 어떤 바로 눈에 보이는 기능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계속 버전업 되더라도 얘가 맞습니다. 안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뭐 아까 그쵸? 그 기간 동안 뭔가 그걸 체크해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믿고 하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거는. 일단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일단 오픈소스에 익숙하신 고객분들은 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거에 의구심은 없으실 거예요.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누타닉스 뭐 벤처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특히 가장 큰 게 이 각각 패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뭐 원클릭 기반으로 한 번에 쫙 패치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거를 이제 NKP를 패치를 하시면은 이 밑에 부가 전부 다 같이 패키지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여주셔도 굉장히 좋아하시긴 합니다. 이건 NKP는 뭔가 뭐 프리 트라이얼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거가 있나요? 프리 트라이얼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메일만 넣으시면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 3일인가 그럴 거예요. 3일 동안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요게 그냥 데모 환경이 아니라, 데모나 녹화된 환경이 아니라,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위에 실제로 구성해 놓은 뉴타닉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셔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뭐 스토리지도 있겠고, NKP도 있고요. 거기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뭐 AI 서비스 이쪽까지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뭔가 상담을 실제로 오프에서 신점님과도 전문가 만나가지고 하면 아까 3일이 아니라 뭐 기간 늘려가지고 뭐 다양한 것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필요하다면은
정말 그 관심이 있으시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내부 그 랩 환경이 있거든요. 네. 그걸 고객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으면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그런 상담 요청 같은 거 그거 체크하시면 지금 신전무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네. 백물불여일견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말 그렇죠. 듣는 예. 것보다 그렇죠. 한번 직접 보셔야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NKP를 그죠? 예.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도 할 거고요. 자, 우정우님은 레이로 워크로드 분산도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요거는 저희가 해본 적은 없고요. 요거는 네. 저희가 포함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현재. 하지만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저희는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지호님은 누타닉스 플랫폼의 쿠버네티스를 고객 사이트에 적용해서 운영한다면 고객 사이트에 대한 현 환경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소용성은 얼마큼 될까요? 요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쿠버네티스라는 걸 도입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네. 당연히 뭐 로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즈 필요할 텐데, 이거 워낙에 고객사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부분이라 공수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가서 봐야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이게 어차피 자, 우리 이제 돈 얘기도 좀 합시다. 예. 어차피 기업은 다 돈도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뭔가 그래 우리 그렇지 쿠버네티스 요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 아니면 기존에 있던 VM이나 아니면 그 뭐 레딧의 그런 플랫폼을 쓸까? 예. 아니면 여기 오픈이라고 하면서 지원도 잘 된다고 하는데 누타닉스의 NKP를 쓸까? 이제 원래 누타닉 NKP 같은 그런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쵸.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기업들은. 그죠? 그렇죠. 예. 뭐, 이거를 정확한 숫자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예. 뭐, 그러니까 가상화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플랫폼 위에서 구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밑단의 인프라까지 네. 포함해서 일단 소프트웨어 쪽만 보자면은 아주 유의미한 비용 절감이 되십니다. 네, 예, 네. 예. 크게 절감이 되실 겁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네. 저희가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을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비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네. 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안 하고 우리는 오픈소스 그냥 쓰면서 예. 그러면서 그다음 뭔가 그걸 또 지원해주는 뭔가 외부의 또 지원 기업한테 비용을 또 내면서 또 지원 받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 것도 관리해주는 예. 그 비용하고 또 이거하고 또 비교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쉬웠다면은 오픈시프트나 탄지 같은 제품이 네네.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선택지가 뭔가 그렇게 단순한 벤처가 만든 게 아니라 누타닉스 같은 데가 이런 선택지를 또 하나 제시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어떤 뭐 선순환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철저하게 상용으로 가는 회사들이 있고 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오픈소스 쪽 회사들의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해 드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배성민님,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에 대한 백업 DR 전략을 수립할 때 전통적인 VM 백업과 가장 다르게 접근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가 뭐 가장 중요하죠.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때 이 파드와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을 어떤 식으로 가시성을 가져가고 어떻게 제공을 해줄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누타닉스는 그 백업, DR 뭐 그런 것들을 누타닉스의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이제 누타닉스 그 아키텍처, 그 HC 아키텍처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 말도 따로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딱 맞아서 떨어져가지고. 이윤성님은 최근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GPU 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관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형태의 GPU 팜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NKP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도 뭐 당연히 대규모 학습 쪽이면은 쿠버네티스 자체가 안 들어갈 테니까 컨텐츠 자체가 그 부분은 빼고요. 일반적으로 인퍼런싱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관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저는 NKP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동시 관리가 되고, 네. 예, 뭐 계속 말씀드리는 어. 예,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예. 박일규님은 현재 AI 관련 워크로드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쿠버네티스 활용 관점에서 어떤 이점과 유의사항들이 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 활용 쪽에서는 이거는 대안이 없죠. 지금은 뭐 거의 다 인퍼런싱은 쿠버네티스 돌아가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 각각의 솔루션별로 AI 솔루션을 뭐 모델도 그렇고 하나만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거를 처음에 모르실 거예요. 뭐 2개, 3개 POC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더 늘어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서로 다른 벤더들을 사용하셨을 때 AI 벤더들을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들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고 서로 다른 버전으로 갈 거고요.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네. 이 하나씩 들어오는 쿠버네티스를 묶어서 관리할 솔루션은 장기적으로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예. 이영준님, non-persistent 데이터 역시 software defined storage의 관리 영역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롤아웃된 stateful 애플리케이션들 가운데 stateful sets에 포함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fail되면 롤백보다는 지우고 리스타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해서요. 아, 그렇습니다. 뭐 스테이트레스라면은 스테이트가 거기는 뭐 스토리 자체를 안 붙이니까 따로 예, 따로 붙일 일이 없으니까 SDS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네. 예. 김대식님은 제 데이터 백업 복제 외에 OS 백업과 복구도 가능한지요? 누타닉스에서. 이 OS 백업이라는 부분이 뭐 쿠버네티스 워커노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VM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 정도 모든 데이터는 다 OS랑 이게 OS가 됐던 아니면은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 됐던 모든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배성민님, 가상머신 기반의 워크로드와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운영할 때 실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운영 포인트는 무엇이며 NKP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일단 가상머신이랑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제 생각에 아직 큐버트 같은 경우는 상용화하기는 좀 힘든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탄주가 이제 가상 형태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예. 뭐 일단 요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지. 네. 예. 뭐 굳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저희는 뭐 VM 관리는 저희가 가상화까지 저희가 다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AHB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있죠. 가상화까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워커노드라든지 컨트롤 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스케일 아웃, 스케일인, 원클릭 배포 이런 거를 뭐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는 VM 배포하듯이 네네. 그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조성영님, 실제 운영 환경에서 NKP를 도입한다면 운영 인력이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해서 달라지는 건지가 저 그렇게 했는데 일단 보면은 그 윗단에 보면은 1번 질문이 더 전형적인 것 같은데 NKP는 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생성부터 업그레이드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되어 있는지요? 예, 일단 뭐 AWS 그리고 뭐 애저 그리고 누타닉스 인프라 예, 이런 데서부터는 원클릭 기반입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쿠버네티스 클러스 생성되고 업그레이드 패치 다 되고요. 예. 예, 구글도 이제 구글은 API를 좀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다른 데들과. 네네. 근데 구글도 이제 클러스 API로 바꾼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GCP에서도 동일하게 되겠죠. 예. 황원희님, NKP가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요? 프로젝트성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아님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HCI를 도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파트너 통한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본사 쪽에 글로벌 서비스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조직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HCR을 도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제 NKP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신다. 베어메타 이런 데서. 네. 그런 데면은 그 밑단의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안 봐드리겠고요. 근데 HCI랑 같이 도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밑단의 하드웨어, 펌웨어 이런 부분까지 전부가 다 스토리지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네. 하는 거죠. 예.
임종택님, 누타닉스의 NKPA는 재복구를 위한 이중화 또는 가상 이미지 복제, 체크포인트 등과 같은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NKP를 뭐 재복구용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스토리지까지 전부 다 누타닉스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NDK라는 걸 써야 하니까 누타닉스 인프라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근데 뭐 누타닉스가 자체가 이미 가상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DR과 복제, 이미지 복제 같은 거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NDK를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파드에 대한 DR까지 구성이 다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좀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어떤 피드백이나 특히 뭐 상담, 아까 이 실제로 테스트 드라이브 같은 거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상담 같은 거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무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할까요? 네. 예,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품이 뭐 꼭 저희께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선택지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희도 벤더이긴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오픈을 계속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락인이 최대한 없는 그런 제품을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벤더이기 때문에 꼭 한번 컨테이너 쪽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연락 주시고 한번 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시면은 더 조금 더 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되게 좀 신선했던 게 보통 이제 누타닉스 뭐 이런 같은 이제 글로벌 벤더 이미 이제 뭐 많이 성장한 글로벌 벤더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퓨어한 오픈 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뭔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간에 그 락인이 생기는 건데 누타닉스는 이제 이것을 퓨어한 오픈 소스 갖고 대신 뭔가 이거의 지원에 대한 것은 뭔가 체계적인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거 갖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델이 과연 어떻게 잘 될까 앞으로 그런 것이 그렇죠. 제가 좀 지켜볼 만한 또 관전 포인트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한 끝에 한 선택지가 오픈소스 기반의 네네. 관리 플랫폼이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누타닉스는 이번에 NKP 출시를 시작으로 뭐 그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네. 이제 CNCF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쪽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용보다 특히 이제 AI 쪽 같은 경우 오픈소스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실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누타닉스 이제 NKP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에 대한 조합을 누타닉스가 매니지를 해주는 거니까 이 기존의 누타닉스의 어떤 파트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오픈소스를 잘 아는 그렇습니다. 그런 파트너가 이 NKP 쪽은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오픈소스 쪽 그런 파트너들을 그러니까요. 네. 하고 이제 근데 그 외에도 결국 이제 기존 파트너들도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엔드유저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문 기업들도 있는 그렇죠. 분들한테는 오픈소스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하면 같이 콜라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전부 다. 네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T 전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토크아이티.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